72살의 강재혁 회장은 한남동 대저택 거실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을 일구어낸 그의 손끝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운 경영 감각이 묻어났죠. 그는 사업에서는 완벽주의자였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격 덕에 회사는 번창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집사가 공손히 물었지만 강재혁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리사가 한 달 만에 또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입맛이 까다로웠고 최고급 요리를 즐겼지만 최근에는 어떤 음식도 그의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네. 새로운 요리사에게 맡겨보지. 강재혁은 창가에서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짙어만 갔죠. 그날 저녁 강재혁은 서재에서 옛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까만 머리칼에 동그란 눈을 가진 어린 딸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을 바라보며 그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딸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려 했지만 세월은 그마저도 희미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회장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강재혁의 비서 유나가 노크 소리와 함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30 초반의 유나는 야망이 넘치는 여성이었죠. 강재혁의 신뢰를 받으며 5년째 비서로 일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새 요리사는 어떤 사람인가? 강재혁이 앨범을 덮으며 물었어요. 서윤이라고 하는 40살의 여성입니다. 이력서상 꽤 실력 있는 요리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별로. 유나는 말끝을 흐리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강재혁은 그녀의 표정을 무시한 채 식당으로 향했죠. 식탁에는 평소와 다른 소박한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요리에 익숙했던 그는 잠시 당황했어요. 그때 주방에서 서윤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풍겨나오는 요리 향기가 강재혁의 코를 자극했어요. 계란 볶음밥과 소시지 볶음이라니 그는 어쩐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재혁은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이건 내 레시피인데 어디서 배웠지?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어릴 적부터 제 입이 기억하는 맛을 재현했어요. 이 말을 들은 유나는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께 이런 천한 음식을 대접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강재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스테이크만 먹다가 이렇게 정겨운 음식을 먹으니 오히려 좋군. 그냥 두도록 해.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고 서윤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재혁은 오랜만에 식사를 맛있게 끝마쳤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를 익숙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장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아버지. 강재혁 회장은 그날 밤 식사 후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계란 볶음밥과 소시지 볶음의 맛이 그의 마음을 이상하게 뒤흔들었죠. 그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그 앨범에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10살 서윤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 앞에서 강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사업 확장에 온 신경을 쏟던 그때 아내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고 어린 딸과 함께할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바빠서 미안해. 아빠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서. 강제혁은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쓸며 중얼거렸어요. 그는 항상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딸을 위해 한 가지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매일 밤 서윤을 재우기 전 직접 작곡한 자장가를 불러주는 일이었죠. 아빠가 바빠도 내가 힘들 때면 꼭 불러줄게. 그렇게 말하며 서윤의 작은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주던 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 자장가는 엄마를 일찍 여인 서윤에게 아빠의 따뜻함을 느끼는 유일한 기억이었고 강제혁에게는 딸과의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 건 그날 이후였어요. 30년 전 강제혁은 중요한 해외 계약을 위해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윤은 그날 가정부 아주머니와 함께 강제혁의 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장에 참석했었죠. 조금만 기다려. 곧 마치고 갈게. 전화로 딸에게 이렇게 약속했던 그날 밤 서윤은 로비에서 아빠를 기다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서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정체불명의 유괴범이 어린 서윤을 납치한 것입니다. 강제혁은 급히 귀국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전국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괴범이 몸값 요구조차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은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내 딸은 살아있어. 강제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가며 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단서 하나 없이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죠. 매일 밤 자네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구먼. 강제혁은 사진 속 웃고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어요. 매일 밤 그는 딸의 사진을 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고 그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한편 서윤은 유괴범에게 끌려가던 중 어딘가에서 머리를 부딪혀 기억을 잃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낯선 공사장 근처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여 경찰이 서윤을 보호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이름도 부모님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결국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이라는 뜻에서 서윤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고아원 햇살의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서윤은 요리에 재능을 보이며 성장했어요. 가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이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필요한 게 있으신지요? 문 앞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제혁은 재빨리 앨범을 덮었어요. 아니, 없네. 그냥 가보게. 유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강제혁은 다시 사진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윤이 실종된 날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30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널 찾고 있단다. 아빠가 포기하지 않을게.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옛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그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제혁은 놀라 눈을 떴어요. 복도에는 새 요리사 서윤이 서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는 강제혁이 딸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제혁은 복도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장가는 오직 그와 딸만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새로운 요리사가 이 멜로디를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지? 강재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윤은 갑자기 멈추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멜로디가 어디선가 들리길래 무심코 따라 불렀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해서 그냥 따라 부른 거예요. 서윤의 대답은 솔직했지만 강재혁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감정을 추스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내가 딸에게 불러주던 노래였다네. 서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아름다운 멜로디네요. 회장님 따님께서는 어디 계신가요? 그 질문에 강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짧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공손히 인사하고 주방으로 돌아갔고 강재혁은 다시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혼란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더욱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녀가 만드는 음식들은 대부분 소박했지만 강재혁의 입맛에 꼭 맞았습니다. 특히 계란볶음밥은 마치 오래전 맛본 것처럼 익숙한 맛이었죠. 한편 비서 유나는 서윤이 회장의 신임을 얻어가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강재혁의 비서로서 최측근 자리를 지키며 종종 회장의 집안일까지 관여했었죠. 하지만 서윤이 들어온 후로는 강재혁이 유나에게 묻던 많은 일들을 서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 요리사 뭔가 수상해요. 유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요리사가 어떻게 첫날부터 회장님의 입맛을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죠? 분명 뭔가 속셈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유나는 주방 직원들 사이에서 서윤을 따돌리려 했지만 서윤의 친절함과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나 씨, 왜 그렇게 서윤 씨를 경계하세요? 그냥 좋은 요리사일 뿐이잖아요. 주방장이 말했지만 유나는 코웃음을 쳤어요. 좋은 요리사? 회장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아요? 지금까지 회장님을 곁에서 지켜본 건 저뿐이라고요. 유나의 눈빛에는 집착과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재혁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의 신뢰를 얻어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워왔어요. 어느 날 저녁 강재혁은 평소와 달리 정원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정원 테이블에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았어요. 그리고 유나의 눈을 피해 특별히 준비한 디저트까지 가져다 놓았죠. 저에게 아빠 같은 고아원 원장님 생일날 먹었던 거랑 비슷한 케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레시피예요. 서윤은 강재혁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재혁은 그 말에 놀랐지만 미소로 답했어요. 고맙네. 오늘 저녁은 아주 특별할 것 같군. 유나는 창문 너머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회장이 저런 소박한 음식에 감동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서윤이 마치 오래전부터 회장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유나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서윤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강재혁 회장의 저택에 들어왔는지 모두 알아내겠다는 결심이었죠. 한편 정원에서의 식사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재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다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서윤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불렀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이 노래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서윤의 말에 강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일었지만 곧 현실을 직시했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몰래 서윤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집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서윤이 강재혁의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강재혁은 점점 더 서윤에게 마음을 열어갔어요. 둘은 종종 저녁 식사 후 정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강재혁은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사라진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네. 사업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 강재혁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찾고 계시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서윤의 말에 강재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유나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서윤은 고아원 출신으로 어릴 적 기억상실증을 겪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실은 유나에게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기억상실? 말도 안 돼. 그냥 회장님을 속이려는 수작이겠지. 유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이 점점 서윤에게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극단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오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재혁은 서윤에게 특별한 와인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빈티지 와인을 꺼내왔고 두 사람은 테라스에서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자네 나이 즈음 되었을 텐데. 강재혁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서윤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고요. 서윤의 말에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유나가 다급히 테라스로 뛰어왔어요.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 지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강재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곧 돌아오겠네. 그가 서재로 들어간 사이 유나는 재빨리 서윤의 와인잔에 미리 준비해둔 프로포폴을 섞었어요. 이 약물은 소량만 들어가도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유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강재혁이 돌아왔고 두 사람은 다시 와인을 마셨어요. 서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나? 안색이 좋지 않군. 강재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테이블 위로 쓰러졌어요. 서윤 씨, 괜찮나? 강재혁이 다급히 서윤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다시 나타났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이런. 유나는 놀란 척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가진 채 강재혁의 손목에 슬쩍 대자 강재혁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유나는 몰래 손목 시계에 숨겨둔 프로포폴 주사를 강재혁에게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강재혁의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고
그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유나는 냉정하게 상황을 살폈어요. 그리고 재빨리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119에 신고해 주세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유나는 다른 직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윤의 가방에 남은 프로포폴병을 몰래 숨겨두었어요. 또한 서윤의 손에 강제역의 와인잔을 잠시 쥐게 하여 지문을 남겼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강제역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서윤도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찰은 이미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약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요리사의 가방에서 같은 약품이 나왔네요. 경찰은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서윤 씨가 어떻게... 경찰은 증거를 바탕으로 서윤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녀가 의식을 차리자마자 체포했어요. 서윤은 황당함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회장님을 해치겠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서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와인잔의 지문, 가방에서 발견된 약품, 그리고 유나의 증언까지. 서윤은 결국 독살 미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편 병원에 입원한 강제혁은 며칠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가 눈을 뜨자 유나가 곁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강제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서윤은 어디 있나? 이 말에 유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서윤이 강제혁을 독살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지만 강제혁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네. 서윤이 나를 해칠 이유가 없어. 강제혁은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약물 때문에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리모컨이었어요. 경찰을 불러주게. 강제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고 그래서 집 구석구석의 가정부들도 모르게 초소형 비밀 CCTV를 설치해 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CCTV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서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째서 자신이 독살범으로 몰리게 된 걸까요? 무엇보다 강제혁 회장은 괜찮은 건지 그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서윤 씨, 면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교도관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 자신을 찾아왔을까 의아했지만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강제혁의 주치의가 앉아 있었어요. 김 박사님? 어떻게 여기에? 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주치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쾌유 중이시고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서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주치의는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이 검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주치의는 면회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DNA 검사 동의서였어요. 서윤은 어리둥절했지만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주치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고 서윤은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제혁이 경찰 수사관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운 채로 노트북을 열고
테라스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날 밤 일어난 일의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유나가 강재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의 와인잔에 뭔가를 섞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또한 서윤이 쓰러진 후 유나가 강재혁의 손목에 주사를 놓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수사관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어 유나가 서윤의 가방에 증거물을 숨기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어요. 비서가 모든 것을 조작했군요. 즉시 체포영장을 발부받겠습니다. 수사관이 말했고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담겨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을 믿지 않고 경계했던 그의 습관이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둘러 주게. 억울하게 갇힌 사람이 있네. 수사관들이 떠난 후 강재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택의 다른 CCTV 영상들을 살펴보았어요. 서윤이 혼자 있을 때 자장가를 흥얼거리는 모습, 무의식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그녀가 연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얼마 후 유나는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의 모든 것은 제 것이어야 했어요. 10년 동안 곁에서 모든 일을 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요리사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순 없었어요. 유나의 절규는 그녀의 마음속 어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강재혁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그리고 서윤이 나타나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자 위기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재혁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10년간 신뢰했던 비서의 배신, 그리고 새로운 요리사에 대한 의심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뢰한 DNA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향했고 강재혁의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그녀의 마음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왜 회장이 자신에게 DNA 검사를 요청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자신을 신뢰했는지. 들어오게. 강재혁의 목소리가 들렸고 서윤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재혁은 침대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의심해서 미안하네. 강재혁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의심했을 거예요. 회장님은 오히려 진실을 밝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강재혁의 주치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치의는 봉투를 건네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안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윤은 본능적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낯설지만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내 딸, 내가 내 딸이었구나. 강재혁의 말에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그들은 부녀지간이었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딸이 바로 서윤이었던 것입니다. 병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자신이 정말 30년 전 실종된 강재혁 회장의 딸이라는 게 사실일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0살 때 기억상실로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강재혁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은 주름지고 힘이 없었지만 서윤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따뜻함이 전해졌죠. 그날, 내가 사라진 날, 내가 해외 출장을 떠난 날이었지. 내 회사 행사장에서 너를 잃어버렸어. 강재혁의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병실 창가로 이끌었어요. 햇살의 집, 내가 자랐다는 고아원 이름이 그거지?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재혁은 쓸쓸히 웃었어요. 찾았던 거야. 30년 전 나는 전국의 고아원을 다 뒤졌단다. 하지만 너는 기억을 잃었고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자장가의 멜로디, 계란 볶음밥의 맛, 그리고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재혁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서윤은 이제 요리사가 아닌 딸로서 그 집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재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들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주었죠. 이건 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야. 생일 파티였지. 강재혁이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파란 원피스를 입은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희미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그러나 실제로 경험했던 기억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이 파란 원피스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케이크. 서윤의 말에 강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내가 만든 계란 볶음밥. 그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특별한 레시피였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우리 둘만의 비밀 요리였지. 서윤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신있게 만들어 온 그 요리가 사실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다니요.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재혁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음악 상자를 꺼냈어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순간 익숙한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노래,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이 멜로디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편안해졌거든요. 강재혁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직접 작곡한 거란다. 아빠가 바빠도 내가 힘들 때면 꼭 불러줄게라고 약속하면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찾은 분이요. 그 순간 서윤의 기억한 조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큰 호텔, 로비에서 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아빠가 보고 싶대라고 말했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강재혁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괴범이 그런 말로 서윤을 속였던 것이었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지. 강재혁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30년간 간직해온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바로 계란볶음밥과 소시지 볶음. 이제는 두 사람만의 비밀 레시피가 아닌 부녀의 재회를 상징하는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계란볶음밥 드실래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강재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푸르던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강재혁과 서윤은 식탁에 마주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놓쳐버린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미래가 있었죠. 아버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재혁은 잠시 생각하다 웃음 지었어요. 그냥 편한 대로 불러도 좋아. 시간이 필요하다면 천천히 익숙해지면 되지. 서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기적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요리사가 백만장자 회장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서윤의 말에 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갑던 마음은 이제 딸의 따뜻함으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재회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단다.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자꾸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소중한 인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가족의 인연은 언젠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